시대별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70년대 중후반에는 건설주가 주도 섹터였습니다. 건설주가.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중후반. 1, 2차 중도정책으로 고유가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중동 특수가 일어났습니다. 중동 특수가 일어나니까 중동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달러가 많으니 항만을 짓고 인프라를 건설을 하고 빌딩을 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 회사들이 달러를 벌기 위해서 중동으로 날아갔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건설주에 힘을 실어줬죠.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되는 겁니다. 시대 정신과 맞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1984년부터 88년도까지는 증권, 은행, 무역 이거를 트로이카주라 하거든요. 이 주식들이 주도 섹터였습니다. 이때는 3조 호황이었고 3조 호황.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증권사에 투자를 하고 무역의 거래가 활발해진 무역주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 은행주, 무역주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맞는 입등주였다는 거죠. 1990년대부터 후반부터 2000년대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IT 통신, 벤처 기업들이 붐이 일어나면서 주도 섹터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콜수닥 활성화 정책을 김대중 정부가 시행을 했던 거죠. 그때 쓰던 새로운 기술, 골드뱅크 통신주들 다 1000%, 12,000% 다 상승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시대 정신에 맞는 주도 섹터였지 않습니까? 이때 내수주를 투자했다고 하면 수익률이 좋았겠습니까? 이때 포항제철에 투자했다고 하면 수익률이 좋았겠습니까? 가치주를 투자했다고 하면 수익률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시대 정신에 맞는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지 1000%, 12,000% 수익이 났다는 거죠. 못 믿겠다고요? 이때 새로운 기술, 한국이동통신 한번 보십시오. 12,000% 수익 난 겁니다. 장미디어, 골드뱅크, 사이버텍, 다음 이 종목 대부분 수익률이 8,000% 이렇게 수익률 났습니다. 대부분 퍼가 8,000이었어요. 8,000 퍼가.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WTO 가입하면서 중국 시장이 열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도 깔고 항만도 놓고 서민들도 많이 하니 또 의류 이런 소비주들이 주가가 날아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 화학, 조선주들이 이때 주가가 날아간 거였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중국이란 특수로 인해서 시대 정신이죠. 중국이 WTO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2024년도부터 2025년도 상반기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AI 혁명이 도래가 되니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 전력기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거죠. 2025년도 하반기부터 어떻습니까? AI 확정으로 인해서 반도체, 로봇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반도체, 로봇,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주 관련주들, 증권주들이 지금 시세를 이끌고 있는 거죠. 지금은 AI 확장의 시대입니다. AI 확장의 시대. AI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AI가 시대 정신이고 AI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AI 확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종목들에게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른 거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AI 확장으로 AI를 하려고 하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AI 인프라가 필요한 거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 전력이 부족하니 변압기 업체들이 날아가는 거고 신재생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거고 원전 업체들이 날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고 가스터빈 업체들이 날아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AI가 확장을 하니 반도체가 부족한 거고 AI가 확장하니 향후에는 피지컬 AI가 되는 거고요. 피지컬 AI가 되니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의료신약, 의료진단, 의료 AI 이쪽으로 주가가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 위주로만. 의료, 피지컬, 칩, 데이터 센터.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도주 파악하는 방법에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증권사 리포트를 잘 안 봅니다. 근데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인덱스 리포트는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IR 자료를 볼 때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네이버에
KIND라고 치면 됩니다. KIND. 그럼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체는 나오죠. 카인드. 카인드 가셔가 밑에 보면 IR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 IR 자료실에 보면 다 나옵니다. 각 기업들의 자료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설명에 IR 자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기업의 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도 섹터 찾는 방법은 키움 기준으로 하면 0181이 있습니다. 0181. 전위 대비 등장률 상위거든요. 이거를 장중이든 장마감이든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상승률 상위부터 시총은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 이렇게 섹터별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옆에 메모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하든가. 그럼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이게 반도체인지 이게 스테이블 코일인지 바로 딱 알거든요. 이렇게 화장품인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른다 하시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뭐 셀로메드는 본인 스스로 골 이식제고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소식으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뭐 특허권 양수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본인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스스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전위 대비 등장률 사이는 장 끝나거나 장중에 보시고 관련된 섹터들을 묻거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날 주도 섹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다 하시면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상위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셔도 됩니다. 0187이죠. 0187. 시가총액 상위 해가지고 쭉 보고 이렇게 뭐 상승률 상위로 보시든지 시총 상위로 해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특징적인 것들 보시고 오늘은 뭐 바이오가 좋았니? 뭐 IT가 좋았니?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시가총액 상위종의 특징 종목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거는 없고요.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인포스탁 섹터별로 정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인포스탁 섹터별로 정리를 해줬죠.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은 HBM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았구나.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쫙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목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섹터별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인데요. 저는 70%는 주도주에 투자를 하고 한 30% 정도는 그래도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그래도 좀 저평가가 되었는데 한 번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 30% 정도 이렇게 좀 베팅을 합니다. 다음으로 매매 꿀팁입니다. 저는 여러 계좌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단타 계좌하고 중장기 계좌는 좀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타 계좌하고 중장기 계좌를 이렇게 섞어 놓으면 아무래도 이 심리에서 내가 단타 치다가 손실이 났다 이렇게 하면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계좌에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그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내가 여기서 중장기에 수익 난 종목을 매도를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타 계좌하고 중장기 계좌를 좀 구별을 좀 해서 매매를 좀 하시고요. 증거사도 좀 여러 증거사 좀 사용을 하십시오. 굳이 한 증거사만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 증거사, 각 증거사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 증거사 사용하십시오. 특히 키움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에 특화가 되어 있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기가 좀 편하고 몇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여러 증거사도 한번 써보시고요. 장중 종목 뉴스에 의한 매매는 절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침의 세력이 있습니다. 성침의 세력이기 때문에 장중 뉴스에 의한 매매는 절대 금지고요. 재료 매매할 때는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재료 매매의 핵심은 뉴스의 신선도에 있습니다. 재료가 부패하면 내 계좌도 썩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가 차트를 보고 재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선침해하여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슈가 발생한 재료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9.12 테러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이런 이슈가 발생한 재료들이 좋습니다. 항상 이러한 이슈가 생길 때는 시장 규모라든지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을지, 수혜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이런 파괴력을 가늠을 하셔가지고 재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 매매는 확실한 내용보다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이 좋습니다. 확실화되면 뭡니까? 그것으로 끝이죠. 더 이상 나올 뉴스가 없잖아요. 근데
구체화되지 않고 루머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도 또 나올 재료가 있죠. 그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는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료 매매는 한 종목이 아닌 섹터 형성이 가능한 재료가 좋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그렇죠. 스페이스X가 확실한 내용보다는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안 됐죠. 아직까지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한 종목은 아니죠. 스페이스X가 섹터 형성이 가능한 재료죠. 그래서 주가가 좀 더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용이 아닌 글로벌하게 엮이는 게 좋습니다. 신문 인문 헤드라인과 주식 종목과 연계를 항상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절매입니다. 손절매를 못하는 이유가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못하는 겁니다. 작은 이익은 빨리 챙기면서 손실은 확장하기 싫어 손절을 미루게 됨으로써 더 큰 손실을 일으키죠. 그리고 본전 심리입니다. 돈, 시간, 노력이 아까워서 본전만 오면 판다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손절매를 못합니다. 그리고 손절매를 못하는 게 희망 회로와 확증 평향. 여기서 손절하면 바로 튀어오를 것 같다는 생각. 손절은 곧 내가 틀렸다를 인정하는 행위라 자존심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손절매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절매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르는 주식을 팔고 떨어지는 주식을 붙잡는 행위는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매수할 때의 이유가 사라졌다면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희망은 전략이 아니라 손실을 키우는 별명일 뿐입니다. 손절매는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안 되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꼭 손절매를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